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까지 참 저출산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 이전 정책과는 가장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확실히 차별화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보다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추진 전략이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전에 대한 과감한 어떤 평가,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책의 어떤 그런 과감함을 더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를 앞두고 좀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이제 여당에서 검토했다는 대책들인데 네.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18살까지 100만 원씩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좀 위원회 측하고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건 없고요. 저희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좀 더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보편적으로 확대하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보다는 그에 준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출산 대책 이야기할 때 아이 키우는 환경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네. 노동 환경을 바꿔주는 게 네. 먼저다라는 네.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책 보면 육아기 단축 근로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눈치 안 보고 일터에서 네. 이걸 쓸 수 있을까요?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의 우려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부분 원하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하지만 회사 쪽에요? 그렇죠. 예, 회사 쪽에도 제공을 하지만 근로자에게도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주당 한 5시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100% 임금 보전을 했다면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시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아이 낳기 고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집 마련이 힘들다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보면 집을 사거나 전세 구할 때 자금 지원하는 이런 네. 내용이 있던데 네.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좀 까다로운 거 아니냐? 혜택 대상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00 그리고 그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8,500까지도 좀 넓혀서 최소한 한 우리 국민의 전체는 들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벌이까지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폭을 확대했고요. 기재부 재정당국하고 논의해서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서 고령화 문제도 아무래도 논의를 하실 텐데 이번에 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노인 기준, 이 나이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다양한 각도로 이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논의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미래 세대의 부담, 이 측면에서 젊은 층,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